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 위원장은 포청천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내년 초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당의 혁신보다 위기관리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게 치르려면 계파 간 이익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죠.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은 뭐였습니까? 네, 문희상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를 극복하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합동회의에서 했던 문희상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비대위가 할 최고의 급선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차기 지도부를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회, 지역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당 조직을 재점검하고 재건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핵심은 공정성의 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한테 별명 붙여진 포청천처럼 할 수만 있다면 공정한 전당대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와 관련해 문희상 위원장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문화일보 보도 때문에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풀어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말을 문화일보가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 대변인들은 세월호 해법의 본질은 진상규명이고 유족들이 최소한 양해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는 문 위원장의 합동회의 발언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심각한 혼란을 겪은 후에 열린 오늘 합동회의였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예상보단 덜 무거웠고 오히려 화기애애했습니다.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표정도 모처럼 밝았고 오랜만에 국회에 온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등 민주연합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이 민주연합의 현 상황을 알을 쌓아놓은 듯 위태롭다는 뜻의 누란지위, 백척간도라고 표현하며 위기감을 강조하자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문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임명 절차를 가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합동회의는 의원들과 광역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등에게 새 비대위원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는 성격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토론이나 발언 자리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희상 위원장의 인사말만 듣고 30여 분 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네, 길지 않은 기간일 텐데요. 문희상 비대위가 어디로 갈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문 위원장은 내년 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룰을 정하고 지역위원장 인선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역위원장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역위원장들이 당대표 선출 권한이 있는 대의원들을 뽑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별 경쟁이 치열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 위원장의 최대 과제입니다. 문 위원장이 계파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계파를 안배하다 보면 당의 혁신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해내긴 힘들어집니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혁신을 강조하면 계파를 떠나 야당성이 강한 사람을 인선해야 하는데 계파 안배를 하다 보면 혁신과 동떨어진 인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도 문 위원장이 계파색이었다는 건 장점인 동시에 최대 약점이라며 계파 갈등을 조정하며 당을 이끌 관리형 리더로선 적임자지만 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당은 사실상 대통령 지침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야당은 박영선 원내대표 리더십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협상력이 손상된 상태죠. 앞으로 이 특별법 정국,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세월호법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서 야당에 양보할 여지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데 동의를 표했습니다. 다만 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는 마련됐다고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말했습니다. 이강윤 평론가는 문 위원장이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유가족 측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느 선에서 조율을 해 나가느냐, 수사권, 기소권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수사 체계만 확립이 되면 유가족도 동의할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고 저는 보거든요. 수사 기소권이라는 단어에 협의적으로 좁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유가족들이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사 체계다. 그 선을 일단 먼저 밴드, 폭을 정해서 합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여당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치평론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특검이 보장된다면 유가족도 설득할 수 있고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그런 특검 방안을 모색해 여당과 합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현재 파행국회가 단기적으로는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을 연계하고 있는 야당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장기적으로 여당에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그에 따른 부담은 최종적으로 여당이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부쩍 예산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는 12월 1일 24시까지는 예산 심의 토론을 무조건 종료하고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야당은 빨리 국회 일정을 정상화해서 시급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만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오늘은 만나지 않았지만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요. 그런데 위원장이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안 보였습니다. 오늘도 안 보였죠? 네, 오늘 오전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확인해준 대로 오늘 국회에 김문수 전 지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국민TV와의 통화에서 언제 혁신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느냐고 묻자 아직 좀 멀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볼 때 김 전 지사가 혁신위원장직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지사가 모레 공식 임명장을 받고 다음 주 중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한 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과연 할 소린가 싶을 얘기를 했어요.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어제 취임 2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파행 장기화를 두고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면서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전해지자 야당들이 오늘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치는 실종시키고 통치만을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국회의 교착 상태는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 장관에게 대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조언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국회를 정말 국회의원들을 손톱 밑에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헌법에 반하는 정신의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아마도 정종섭 헌법학자께서 조언과 자문을 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빨리 대학으로 돌아가십시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군복무 특혜 의혹 등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받지 못한 반쪽 장관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